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끝이 납니다. 네, 내일이면 4년간 지역을 이끌 일꾼들이 확정되는데요. 내일 유권자들의 마지막 선택에 앞서 지역 정가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형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투표율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전 투표율을 봤을 때 광주 전남의 총 투표율을 전망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사전 투표율은 광주 전남이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 광주는 전국 평균인 20%에도 미치지 못한 17.28%의 투표율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본 투표율이 관심인데 최근 추세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이 본 투표율의 약 한 40% 정도 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4년 전 선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4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율 20.14%, 그러니까 이번 선거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본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투표율은 60%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남도 매우 유사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4년 전에 31.73%, 이번이 31.04%, 그리고 최종 투표율이 전남이 69.2%였으니까 이번에도 70%가 조금 못 미치는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이 가능한데, 이 문제는 광주입니다. 광주는 4년 전에는 23.65%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포인트 이상 투표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맞춰보면 이번 광주의 투표율은 50%를 넘을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네. 같은데요. 가장 궁금한 선거 결과 예측을 좀 해보죠. 먼저 전국적으로 좀 살펴주실까요? 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방송 3사의 여론조사라든지 각 당의 판세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 우세, 민주당이 4곳 우세, 그리고 나머지 4곳은 경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합 지역인 곳이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당초 경합 지역에서 두세 곳을 더 당선시켜서 6곳에서 7곳 정도의 광역단체장을 낸다, 이런 목표였는데 최근에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당내에서 민주당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 본부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내용인데, 경합지역 4~5곳 가운데 두세 곳 승리하면 선전이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 변화로 4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4곳조차 여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렇게 논평을 냈을 정도입니다. 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86 용태론을 들고 갈등을 빚다가 급하게 갈등 봉합 수순으로 제스처를 내는 것도 이런 위기감의 발로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위기에 빠졌다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지만 호남 지역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더 텃밭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더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과연 이 호남 지역에서 얼마나 선전할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국민의힘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난 대선, 2달도 채 안 됐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광주 전남 득표율을 넘을 수 있느냐, 이것이 1차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대선 당시 득표율을 살펴보면 광주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12.72%, 전남 11.44%를 득표를 했습니다. 이 득표율을 넘어선다면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목표는 내부적으로 20%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보수 정당이 광주 전남에서 20%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 다음 총선, 또 다음 지방선거에서 좋은 득표율로 인해서 더 좋은 후보를 내고 더 좋은 후보가 더 좋은 득표율을 가져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분석입니다. 지금 광주 전남 유권자들도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해줬는데 민주당이 결국 패배를 하면서 호남이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이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국민의힘에 이번엔 좀 균형추를 조금 맞춰주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런 여론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하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선거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예, 과연 이제 그동안은 사실 진보 정당이 제2당이 됐었는데 예.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전남의 더불어민주당의 일당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제 2당,
시도의회의 2당이 어디가 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시도의회 제2당은 진보정당 몫으로 계속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광주 전남에 대한 이 젊은 유권자들, 광주 전남의 젊은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느 때보다 또 광주 전남에 공을 많이 쏟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어떤 민주당에게 계속적인 지지를 몰아주면서 이 고립에 대한 위기감 이런 세박자들이 좀 합을 이루면서 대선 때 정도의 득표율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이 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은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전남 기초단체장은 무소속 후보들이 그동안 약진을 좀 기록해왔던 곳인데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번 출연 때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2014년, 2018년 모두 비민주당 후보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8곳에서 석권을 했었습니다. 당시엔 무소속 돌풍도 있었고요. 민주평화당 후보들이 존재했던 것들이 어떤 민주당 독식을 막아왔습니다. 현재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지역들이 한 10곳 정도 되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경선 파행에 대한 어떤 심판 여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또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또 무소속 후보와 이제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 대대적인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당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무소속 후보는 반대로 민주당을 3번이나 탈당한 전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순천시에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남 서부권의 대표 도시인 목포시는 민주당 공천 파행의 영향이 어떻게 가느냐 또 이 순천시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순천시 이 전남의 동서를 가르는 주요 도시에서의 결과가 또 인근 시군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럼 끝으로 교육감 선거 잠깐만 짚어보죠. 여전히 부동층이 많아서 결과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결국은 진보 교육감 시대가 종언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광주 전남은 그동안 전국적인 진보 교육감의 어떤 텃밭, 이게 뿌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후보가 그동안 꾸준히 교육감 선거에서 선전해 왔고 전교조의 영향력이 그만큼 또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에서 진보 교육감의 어떤 후보가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현역 진보 교육감이 현재 당선을 확언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가 어떤 진보 교육감들에게는 큰 시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